자, 이 와중에 한국의 극우라고 보이는데 이건 극외입니다. 네, 소녀상 철거 요구를 왜 독일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죠? 이러면 친일 단체지? 매국노야 이거는. 근데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와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만든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가 오는 25일부터 6일간 베를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낙성대 대학교 아닙니다. 낙성대는 그 전철역 이름이고요. 연구소가 낙성대에 있어서 낙성대 연구소가 된 거지 낙성대학교 연구소 아닙니다. 해운대 같은 거예요. 네. 정확한 지역 경포대 같은 겁니다. 쉽게 그런 말하면. 건데 아무튼 지역 이름인데 낙성대라고 하니까 대학교 같죠? 아무튼. 네, 이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한일 관계뿐 아니라 국제 관계도 악화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엄마 부대가 이제는 왜 한일 외교 관계까지 그것도 굴욕적인 한일 외교 관계를 위해서 엄마 부대 대표가 가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엄마들은 그 당시에 진짜 가슴을 치면서 딸을 강제로 위안부에 뺏겨야 했던 당시에 그 엄마들이 아닌가요? 지금 엄마는? 네. 이분은 자기 딸 보낼 수 있다고 그랬던 네, 분이에요. 자기 딸도 보낸다고 네. 했으니까 네, 할 말은 맞아요. 할 말은 없는데 딸이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딸한테는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딸이 있다고 얘기 있어요? 들었거든요. 예. 근데 또 나 이런 엄마 좀 싫을 것 같아. 근데 또 딸이 손절하고 싶을 것 근데 같아. 딸이 황당하네. 엄마의 뜻을 받아서 저는 일본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이러는 건가? 아니 하여튼 거기까지. 이런 단체를 보수 단체라고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뭐 술집에 자기 딸 보내는 명신이 엄마도 있으니까. 뭐 그러네요. 현실에도 있네요. 우리나라 어머니상이 많이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게 뭐야?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측에서도 외교부 측에서도 자제를 시키고 그러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 게 이 최소한의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냥 보수 단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냅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라 그러죠? 얼마나 퇴행을 하고 얼마나 일본의 굴욕으로 일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얻어왔던 경제와 성과들을 외교적 성과들을 어디다 처박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산케이 신문이 기시다 총리에게 뜻밖의 지원금 생겨. 이렇게 썼어. 상케이면 일본 극우 언론이잖아요. 상케이가. 일본이 얼마나 좋아. 아니 기시다 지금 여자 스캔들 나가지고 지금 뭐 탄핵당하네 어떠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보도가 나와야 마땅할 이 시점에 갑자기 한국의 뜬금없는 한국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엄마 부대의 오랜 장께서 위원장께서 최악이다, 진짜. 네, 가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철수 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한다고 철수해 줄 것 같습니까? 근데 네. 진짜 저 토요일 날 TVN에서 진행하면서 임상훈 국제 또 평론가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프랑스 총선에서 이제 프랑스가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극우하고는 손을 못 잡지. 아유 극우는 안 되죠. 이 얘기를 했는데 항의 전화가 왔어요. 밖에 우리 작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극우는 안 되냐고. 문희정 씨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어머. 그거네 그 사람. 그래가지고 잠깐 분이 들어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때 김원식 평론가님도 계셨거든요. 김원식 평론가님이랑 저랑 동시에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범죄자인데 그거는 안 되죠. 미친 거야? 막 우리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가 왔다는 걸 듣고는 혹시 시모노 새끼 사시는 시발 새끼 그래 이 새끼야!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그 사람들이 다 "헉, 이런 걸 부끄러움 없이 전화해서 따질 수 있고 너 나한테 사과해.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의 혼합이 극우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안 돼? 야, 나한테 사과해라. 미쳤냐? 이거는 이거를
찾아간다고 해서 독일 정부에서 어우 한국에 보수 단체가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네.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안 맞는 아니에요. 독일이 오히려 거기서 의아해하죠. 원래 독일이 해준 것 자체가 이상했어. 왜? 원래 독일 입장이었다 그러면 일본의 로비력 때문에 그게 생기지 않을 거였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엇나가는 짓거리 때문에 자꾸 일본 때문에 독일의 과거 나치 만행이 동시 같은 숟가락으로 까발려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한 거고 독일 의회에서 지방의회 결정을 번복을 해갖고 그냥 니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간다 그래갖고 결코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는 이런 애들을 보낸다고 치면 우리 쪽 진영에서도 똑같이 아니면 현재 있는 교민들이 나서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좀 말겨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속상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이러고 쳐다니나. 그냥 가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일 내에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 국민들은 상식적인 분들이고 그다음에 독일 내에도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교포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도 그렇게 노벨 평화상 주면 안 된다고 편지를 무더기로 보낸 게 누구다? 이쪽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 나라에 좀 놀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는데. 주겠다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거에 좀 충격을 받으셨고 네. 사실은 그 편지를 받음과 동시에 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그 당시에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대한민국만 이 지랄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라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근데 문제는 우리 또라이가 임기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시작이라. 다른 나라 또라이들은 아마 2, 3년 안에 정리가 대충 될 겁니다. 우리만 남아요. 우리만 남아요. 에라이. 그때가 난 더 무서워. 세상이 다 또라이만 있을 때 우리도 또라이가 대통령 괜찮은데 저쪽은 정상화가 돼가고 있어. 막 룰라 대통령 돌아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제 해갖고 이따위로 시키면 안 되겠다. 보수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참에 아직도 경이야 우리는. 근데 어차피 우리 주변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엉망진창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니까요. 이 개또라이가 사방에 퍼져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아무튼 방점을 지금 경이 찍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자, 이 와중에 이렇게 친일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데 그토록 바라는 한일 정상회담이 안 돼요. 빨리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안 불러줘. 그 왜 없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한국 탓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자, 한국 탓이라고 하는데 한국 탓이냐 한번 봅시다. 네, 또 산케이 신문의 보도인데요. 한국 탓에 아니, 한일 일본엔 신문이 정상회담이 산케이밖에 없어? 상케이만 봐, 이 기자들이. 한국 탓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과 기시다가 이달 말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서 참석하지만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는데요. 그 이유로 한국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독도 주변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무허가 해양 조사 등을 하고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담하려면 이거 하라는 소리잖아. 그 우리나라 저기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행정부가 네. 독도를 그냥 내놔라 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전쟁 나야 될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정상회담 되면 윤석열은 반역죄야. 나라 팔아먹는 거지. 이거 해주고 정상회담 받았다는 소리밖에 더 돼? 이완용이지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이제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돼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나토에 우리가 가입한다고도 안 했는데 하도 우리가 무기가 좋은 게 많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먼저 김칫국 마시고 나토에 가겠다고 큰 소리 친 게 일본이었거든. 그래서 일본도
일본하고 한국 정상이 나토에서 만나면 쉽게 해서 나토 내 위상이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토에서 황연하는 대상이고 네. 일본은 왜 왔어? 굳이 안 와도 된다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나기가 껄끄럽다라는 게 아마 첫 번째 원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도 지금 기시다의 지지율이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막 홍수에다가 뭐 지진에다가 막 사방에서 용출되고 있고 언제 나라가 망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다 전력 부족까지 와가지고 아주 이제 꼭지가 돌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만난다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겁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이든처럼 수십조 이렇게 수백억 달러 땡겨가지 가는 보따리를 하나 받아오지 않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 않는다는 거지, 유권자들이. 그래서 가뜩이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한테 심한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에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나도 손해인 거야, 일본은 사실은. 얻은 게 없으면. 만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물론 립서비스를 많이 해줬어요. 저기 뭐 한미일 연합훈련도 한다 그랬고 뭐 납치자 문제 인정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립서비스를 해줬는데 이걸로는 양이 안 찬 거야. 왜냐면 기시다도 급해. 목돈이 필요해. 큰 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큼지막한 거 하나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요구를 하는데 윤석열도 사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 이거 해주는 순간 난리 나요. 이거는 끝나. 근데 하지만 언젠가는 해줄 것이라고 기시다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아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중요한 선거를 또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더더욱 이러한 짓거리들을 멈추지 않고 강화해 나갈 건데 이런 게 우리 언론에는 우리도 역으로 분노가 확 치솟을 거 아니야. 근데 없어. 나는 거는 일본이 한국인의 여행 규제를 풀었다. 한미 간, 뭐 한일 간의 우호를 위해서 관광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230% 예약이 늘었다는 둥, 불매 운동이 끝났다는 둥, 이따위 얘기만 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아무런 상황을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우리 찐이 세탁소 하는 아들을 두신, 네, 국제 세탁소 하시는 아드님을 두신 찐 씨가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를 콕 집어서 언급한 건데요.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를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상화한다? 빨리 정상화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그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부. 그러니까 연장 상태인데 이게 시간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일몰 네. 직전 상황에 있는 지금의 사태를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한미일 정보 공조 상황에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리는 잘 연결이 돼 있어. 네. 일본만 우리가 지금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미사일 탐지 능력, 그러니까 대부분 북한 핵이나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부분 하에서 한국하고 뚜렷한 정보 수준의 격차를 이미 몇 차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로 현재 있는 그 방첩 기술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저히 알아낼 수 없고 이 부분이 이 일본의 안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일본의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요구하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북한
관련한 정보 자산이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무인 정찰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24시간 감시는 끝나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3, 4년 안에 올릴 예정이잖아. 25년까지. 그러면 단순하게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의 이 위성 첩보력, 정보력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구걸해야 될 수준까지도 우리가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그때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시작된 게 뭐냐면 그 왜 일본이 그때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래? 우리가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건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소미아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해서 그러면 11월 조건부 종료, 그러니까 원래 11월마다 계속 이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자동으로 갱신.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면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안 해주면 끝인 거야. 일본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급해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먼저 아무것도 안 받아내고 그냥 해줘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왜 조건부를 떼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친일 매국노라서? 내 생각입니다. 네. 이완용은 왜 나라를 팔아먹었을까요? 친일 매국. 아니 이완용은 땅이라도 많이 받았다고 치고 도대체 니들은 뭘 받아 처먹었길래 지금 나라를 팔아먹냐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해. 그거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거 하니까. 잘 걸렸다. 방 빼. 레이더 빼. 코드 뽑아. 딱 코드 빼는 순간 쟤들 눈 깜깜해졌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한일 간의 군사적인 격차가 점점 좁아지거나 역전이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군사적으로 초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간의 무슨 레이더 정보나 미사일 정보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병력 배치 수준과 증강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방위 계획까지도 전부 다 같이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까놓고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성국이 돼가고 있는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일본한테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얘기라 오히려 지소미아를 하자 그래도 안 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뭐 큰 거를 사실은 받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그냥 갖다 바치겠다고? 사과를 할 것 같아. 독도에서 경찰 수비대를 뺄 것 같아, 이 개새끼들이.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들어와 계신 분들도 혈압 상승 중인데 나가요. 와, 자, 진짜 혈압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송 작가님, 네. 외계인과 접신을 빨리 시도하셔가지고 일본의 지진이 언제 오나요? 언제 가라앉나요? 일본 침몰은 언제 현실화되는 그것도 건가요? 또 악플 달려요 또. 왜 악플이 달리나요? 그러니까 맨날 나보러 나가라! 맨날 뭐 3월달 온다더니 왜 오긴 왔잖아. 육 갖고 안 어물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 침몰. 지진, 해일, 전염병, 뭐 물가. 전염병도 나왔어. 뭘 선택할까요? 뭐가 먼저 올까요? 아니 뭐든 간에 침몰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화산밖에 믿을 게 없는데. 화산. 네. 왜냐면 화산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 추세로 오게 되면 지진보다도. 의외로 그 일본 대륙판하고 북미판하고의 연결고리가 겁나 튼튼해. 씨. 헐. 이 정도 흔들어 줬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려 그쪽보다는 역으로 이제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북쪽,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륙판이 아닌 저쪽 너머에서의 쓰나미라든지 이상 진동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진판하고 상관없는 화산 활동의 정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대규모의 분화나 화산 폭발은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전조가 지금 일본 내 안에 있는 뭐 각종 그 도심 시설 안에서 지하수가 용출하고 있거나 정체에 모를 가스들이 용출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있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뜸을 너무 오래 돌리네. 근데 일본 내부에서 지금 매독도 막 퍼지고 있잖아요. 매독 환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공무원 남녀 공무원 둘이서 난교 파티를 주최해가지고 수백 명이 그러니까 헐. 벌어지는 일들이 망조야 얘네도. 아니, 그 상식 이하로 저기를 가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경제를 되살리고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풍속산업, 그러니까 AV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7세 미만 여성들의 AV 진출을 또 법적 규제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가고 있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쯤 되면 진짜 망조 아닌가요? 왜 저러지? 아니 이거는 진짜 밀란이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나야 됐을 상황인 거거든. 갑자기 일본 얘기해서 좀 들어가자면 일본의 지금 저임금 수준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 TSMC가 공장을 눈탱이를 쳐갖고 지금 짓고 있잖아. 근데 TSMC가 그 공장을 지으면서 신입사원 모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 반도체 업계가 다 뒤집힌 거야. 신입사원들한테 260만 원을 준다 그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졸인데 260. 대졸 초임으로 260만 원 준다고 하면 안 갈 것 같잖아. 네. 근데 기존에 있는 경력자들까지 내가 갈래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저 신입으로 받아주세요. 신입으로 받아주세요. 260만 원 주는데? 260. 그럼 왜? 그랬더니 나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일본은 물가도 비싼데 어떻게 살아? 아니 200만 원으로. 반도체 부분의 기술직 종사자면 그래도 상당히 전문직이고 배울 만치 배우는데 TSMC가 260만 원 준다고 월급 260만 원 준다고 공고를 걸어가지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반도체 업계 직원들이 다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렇네. 오. 그만큼 기사가 진짜 형편없는 거야 지금. TSMC는 고연봉으로 인재 선점에 나섰다. 근데 260만 원을 고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대졸자 초임은 267만 원, 석사 수료 시 305만 원, 박사 수료 시 343만 원 이렇게. 근데 지금 구마모토 현이 지난해 4월 직원 50명 이상의 1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지 대졸 기술자의 초임이 18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TSMC는 한 80만 원 더 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기업만 주목받아서 그렇지 중소기업 거의 사실 아니 근데 대기업이잖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 초임을 그 정도 받고 들어가겠냐고 사람들이. 아니, 거의 그거랑 최저임금이잖아요. 거의 최저 이거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대졸자들이나 기능직들이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다 물가 폭등이잖아. 일본은 안 올라. 왜? 아무리 물자가 적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중에 물건이 없으면 물건 가격이 오르고 막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시중에 물건이 없어도 안 사니까 점점 더 줄여서 사니까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식당들이 점점 더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 쿠폰 끼워가지고 뭐 우동 한 그릇에 옛날에 뭐 5,000원 받던 것들을 3,500원, 1,500원 이제는 900원까지 늘려도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지경인 거야. 거의 굶고 살고 있나 봐 일본 애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기사가 있는데 오늘 기사입니다. 30년간 멈춰선 일본 임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30년간 안 올랐다는 거는 물가도 30년간 안 오랐다는 거거든요. 왜 안 올랐겠어? 물가는 올랐겠지.
올랐나? 그럼 당연히 오르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점점 그 격차가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떨어지는 수준이 와. 정말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일본에서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아, 일본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싸게 그냥 그러네.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 쓸 필요 없어요. 일본 애들 불러다가 지금 토마토 우리 석찬이네 토마토 농장에 16만 원 준다잖아 일당. 환장을 하고 넘어오겠네 일본 애들. 그러겠네. 소문 내지 마. 또 일하러 온다. 일본 애들 온다 안 된다. 예. 일본 애들 일하러 온다. 아유.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견디고 있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이긴 한데 한 방에 훅 갑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거를 경이 받쳐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경을 억지로 끌어들여다가 받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경이 따라가서 해줘버리면 우리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야. 일본 받쳐주려다가 지금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안 하고 있었던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일본이랑 하려고 준비를 하냐고. 미친 짓거리 아니야. 우리 돈이랑 일본 돈이랑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필요가 있나 일본 돈이? 아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어디다 쓰려고 일본 어디다 돈? 써?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안 받는 일본 돈을 왜 우리가 지금 와서 바꿔준다고 해. 한일 해저 터널을 왜 해. 미친 거지. 여기까지. 자